이번 발표에 김동건 수석이 자주 엔티티 링킹에 얘기하시는데 아마 여러분이 엔티티 링킹 도대체 뭔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엔티티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엔티티는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엔티티들이는 어디 있는지의 지식 베이스 안에 우리가 정리된 상태고요. 사실은 생각하시면은 위키피디아의 가장 쉬운 예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위키페이지에 있으면은 이런 링크들이는 서로의 또 다른 페이지 가잖아요. 그 정보는 우리가 다 하나씩 여기서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페이지는 하나씩의 이름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유니크한 URL 가지고 됐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링킹에 일단은 자연 언어 된 문서 들어오면은 그냥 텍스트 스트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서는 다시의 각각의 सब스트링들이는 여기서는 어떤 지식 베이스 안에 멘셔닝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파리의 is the capital of France는 그러면 결국은 이 위키피디아의 파리 아니 위키피디아 프랑스에 리퍼링 하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전의 1대1만 있었으면은 쉬운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 파리에라는 거하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단어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또 챌린지는 몇 가지는 중요한 거는 정리해봤는데요. 제일 방금 얘기한 거는 큰 문제는 ambiguity. 왜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는 한 단어에 여러 의미의 폴리세미 문제라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가끔씩에 그냥 capital of the France 이렇게 만튜닝해요. 그러면은 이게 아예 텍스츄얼 시미라리티조차도 없는 거야. 이게 그 문장, 그 멘션 자체가 이거는 파리다라고까지는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또 그 지식 베이스는 아무리 반대하고 계속 노력하면서 업데이트 해도 매일매일 새로 생긴 거고요. 그래서 엔티티 링킹의 엔티티 자체가 지식 베이스 안에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도메인 스페시픽이 갈수록이 그러면 노레지 베이스에 점점점 또 어려워지고 그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고요. 그래서 미싱 엔티티즈는 문제는 아주 크고요. 근데 이제 미싱 엔티티즈에 있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식 베이스는 없는 엔티티에 인식하느냐에 그게 두 번째 큰 문제고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만 해도 벌써의 영어로만 해도 600만 건, 그 다음에 다른 언어에 다까지 뭔가 하면은 거의 9밀리언, 900만 건, 1000만 건 가까이 된 엔티티 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거 외에서도 다른 지식 베이스에 통합됐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영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또 다른 지식 베이스 하게 되면은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 속도나 그 다음에 메모리나 이게 커버링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는 아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에 보시면은 새로운 단어, 새로운 회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람이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multilingual도의 문제도 있고요. 같은 엔티티인데도 한글로에 된 뭐 일론 머스크든 테슬라의
똑같은 영어로 된 거나 프로 된 거나 중국어 된 거나 이거 다 커버링 가능해야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네임 바리에이션이 아까 반대 경우인데 한 스트링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인데도 여러 형태로 예를 들면 뉴요크는 빅 애플 아니면 뉴요크는 NY 이 콘텍스트에 따라서 같은 의미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스펠링 바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스타이핑, 어류 같은 것도 인식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는 우리가 몇 개 프레프로세싱 하고 하고 나서 아까 그 9밀리언가 900만 건이 실질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600만 건 엔트리는 가지고 있고요. 그 각 엔트리마다의 5개 언어에 대한 정보가 가지고 있고요. 영어, 한국어, 프로, 스페니쉬, 중국어. 여기에 한 아이디에 엔티티 아이디에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이 언어로 여기서에 다열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 사전이 일단은 인메모리에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도전이고요. 그리고 미리에 우리가 그 박싱 하면서 그 한 단어에 multi 의미가 있다는 게 아까 애플 스토어 같은 하면은 아이북스토어인 건지 앱스토어에 watchOS 관련된 건지 애플 온라인 스토어인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우리 것도 미리 알고 있는 매핑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매초로는 그 지식 베이스는 보캐뷸러리에 먼저 추출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엔티티에 대한 벡터들이 미리에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이제는 텍스트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스텝은 NLP에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센텐스 스플리팅, 토케니자이션, 포스, 레마, 애니아 이거 다 먼저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큰 문제는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캔디데이트 디스ambiguation 단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문장에 들어왔으면은 아까 이게 애플 스토어에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그러면은 이 NLP 아웃풋이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레마 아니면은 그 애니아 그다음에 보스에 대한 그 태그 가지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는 애플 스토어의 한 단어라고 지식 베이스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했는지 왜냐면은 그 피니시 스테이트 트랜지션 형태로 구성하고요. 그 피니시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탐색하게 하는 모듈이 있다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렇게 트리 형태로 돼 있고 그 각 노드마다의 이 스테이트의 파이널 스테이트인지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이 보캐뷸러리 안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매핑 테이블이 어떤 엔티티인지 타이틀이 뭐였는지 기타 등등 정보가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아웃풋이고 그래서 이 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그 스트링 애플 스토어는 이런 캔디데이트 있다.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의 결과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티티 링킹에 대한 네임 바리에이션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보여드리는 건데 만약에 다 사전이 데이트하면은 뭐 그나마의
다 가능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orthographic variation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제, 뭐 미싱 단어라든가 순서라든가 코마 하나의 순서에 다 틀리고, 또 전통적으로는 그 어떤 퀘리에 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시밀러한지에 중간에는 얘 하나의 그 비슷한 단어, 비슷한 코드는 하객혐의에 인덱싱하고 그 다음에 퀘리할 때는 다시 검색하게 되는 건데, 이 인덱서의 뭘까에 생각해야 될 텐데, 이 인덱서는 all positive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웬만하면은 네거티브 한 거는 없어야지 그 뒷단계 디스ambiguation 할 때는 괜히 비교 안 하게 해야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사운드엑스라든가 아까 이동훈 이사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방법은 있었는데요. 그게는 물론 이거 빠르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프레시전이 너무 낮아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포네틱한 정보가는 좀 있긴 하지만 이런 그 orthographic이라든가 뭐 지지스 이게 아예 자체가 여기는 그 스트링 시밀러리티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밀러 스트링의 이상의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neural 네트워크 방법들이 이제 다시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존 스미스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떤 neural 통화에서는 그 펑션이 시밀러리티는 이 두 스트링이 시밀러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네트워크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는 뭐냐면은 이 정답에 의한 그 퀘리 스트링의 빌 클린턴 이렇게 하면은 이 시밀러한 스트링이 윌리엄 클린턴이나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발음이 두 개, 하나는 가까이 있고 하나는 멀리 돼 있고, 가까운 스트링에는 높은 시밀러리티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이면은 반대겠죠. 디스턴스이면은 멀리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시밀러이면은 높게 하게끔 배우는 거, 로스 펑션이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느 정도는 배우겠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는 뭘까? 이제 여러 지금 실험 중이라서요. 아직은 정확한 답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있는데 제일 먼저는 데이터는 어디서 구할 거냐? 데이터는 GR세트 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유로피언 제공하는 게 있고요. 이제 multilingual 데이터셋 있고, 그 다음에 실신 모니터링 뉴스에 21개 언어에 대해서는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여기는 코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공짜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구글 T5이라는 텍스트 트랜스포머 릴리즈했는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센텐스 유니버설 센텐스 엔코더 여러 태스크에 학습돼 있고요. 영영어로 하게 돼 있고, multilingual이도 지원한 거고요. 그래서 뭐 목적은 여러 가지 태스크는 응답 Q&A는 할 수도 있고, 시밀러리티일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태스크는 이제 내용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T5 그 자체가 아직은
그 토큰에 대한 민감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 또 하나 버전이 by T5이라고 그 토케나이저 프리 익스텐션의 그 T5 모델인데요. 여기는 sub vocabulary의 그 BERT이라든가 기존 모델이 보통의 워드의 센텐스 핏이나 워드 핏이나 밑바닥에 먼저 토커나이징 프로세스 있는데 이 모델이 아예 그 모델이 필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텍스트 프로세싱 없이 바로 UTF-의 형태로 쓸 수 있게 그러면은 시스템 컴플렉시티 먼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에 이렇게 해도 그 일반 T5하고 그대로 퍼포먼스 가지고 노이즈 텍스트라든가 센시티브 스펠링이라든가 프로넌시에이션이 로비스트한 모델이고 그래서 그 모델이 우리가 쓰고 있고요. 마지막인데요. 여기 엔티티 링킹에 아까 그 김동건 소석이 설명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NLP 타스크들이는 SPAC라고 오픈소스 쓰고 있고요. 이거 다 자바로, 파이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브리칭 쓰고 있고 현재로서는 여기는 한 10개 서버에 각각 서버마다에 아마 20개 인스턴스 돌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그 아까 그 컨디텍 제너레이션 지금 딕셔너리 서비스라고 부르는 게 그다음에 디스ambiguation 하기 위해서 링킹 서비스 그리고 벡터 ambiguity의 미리 캐시에 레디스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엔티티 링킹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어디서 쓰이느냐? 우리 구버에다가 예를 들면은 비주얼리제이션 할 때는 주에 대한 엔티티는 뽑았을 때는 어떻게 서로의 연관성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는지 그룹 뭐 예를 들면 맥북 프로 뭐 맥, 아이패드 OS, watchOS 이게 한 클러스터링이다.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파이썬, 뭐 머신러닝, 얀르켄 뭐 이런 또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얀르켄에 클릭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위키피디아의 링크 정보에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쓸 때는 추천할 때는 많이 쓰이게 되고요.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아까 그 똑같이 김동건 수석 얘기한 인재는 찾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